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는 바로정보TV입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이제 7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가 쉽게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고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남은 반년도 탈없이 잘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7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우대 혜택 요건이 완화됩니다.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였던 소득 기준이 9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요.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또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 우대 혜택도 확대됩니다. 기존에 LTV 우대 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에서 9억 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 대상 지역 5억에서 8억 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최대 한도를 4억 원으로 설정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 한도도 3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을 확대하긴 했지만 여전히 종잣돈이 부족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한도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이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고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한도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엔 군장병들의 급식 단가 인상 내용인데요.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하루 급식 단가 8,790원에서 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배달음식 제공을 연 4회에서 월 2회로, 브런치는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최근 여러 가지 일들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방부에서 질 좋은 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달래기식 방안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방면으로 모두 신경 써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내용도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 조회가 가능하고 동시에 압류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법이 강화된 만큼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고용 관련 내용인데요. 12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2개 직종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교육고급 방문 강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노무 제공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어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실직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120일에서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90일간,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용 안정성이 낮고 복지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송금을 잘못하셔서 돌려받지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황당하고 안타까우실 텐데요. 7월 6일부터는 반환 지원을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이고 1년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7월 6일 이후에는 혹시라도 실수로 차고 송금했을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현명한 소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비자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좋고 판매자에게는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1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대형 유통업체, 우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대한민국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초특가 할인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대한민국 동행세일 누리집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성 치안행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즉 자치경찰은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등 지역에 맞는 치안행정과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농촌 지역의 경우 농산물 절도 예방과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는 등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긴급한 사건, 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고 사회적 약자나 범죄 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 초기라서 예산이나 인력 분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잘 정착이 된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국민이 좀 더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도 경찰 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은 7월 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약 75%가 가입하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 상품인데요. 보험금 청구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실손보험 적자는 지난해에만 2조 5천억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고 비급여에 해당되는 진료를 많이 받지 않는 분들은 내가 내는 보험료가 과연 적당한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하면서 필수 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하고 환자의 선택사항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도록 하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병원 이용을 많이 하셔서 보험회사에 의료비 청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자기 부담도 증가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향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보험에 비해 10%에서 최대 70%까지 저렴해진다고 하는데요. 기존 가입자분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갈 일이 점점 많아지는 40대 이후 분들은 점점 비급여 진료도 늘어날 확률이 높을 텐데 당장의 할인율만 보고 전환하시기보다는 본인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기존의 보험을 유지하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정부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